자, 이제 대강 제가 기본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원래 이제 팔자라는 거는 기원전한 삼성년도 이제 기곡자, 낙록자 이때를 이제 시원으로 삼는데, 그때는 그 사주가 뭐냐 이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 네 기둥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네 기둥을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데, 그 연월일시 네 기둥을 우리가 이제 각 연월일시에 이제 간지 한 글자씩, 그러니까 두 글자씩 해서 8글자가 돼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데, 사주의 정의가 연월일시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원래 사주의 정의에는 이어중 명서가 나올 때마다, 요즘 이제 공부가 전부 다 구이지약이니까 그냥 듣고 보고 그냥 원류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개판이 돼가지고, 그 대중들이 팔자술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해주는 거는 그 역술하는 놈들이 모자라서 그런 거지, 대중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같은 의미에서. 그래서 원류나 시초나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태월일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잉태된 달에 간지하고, 그 다음에 월일시, 이렇게 태월일시에 네 기둥을 사주라 그랬어요, 원래. 이호중 명세. 그러니까 즉, 연의 간지 기둥은 예전에 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기축년이다, 뭐 내년이 경인년이다, 이런 게 세시기원법을 쓴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호중 명서까지도 태월일시가 사주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 해가지고 이제 이런 팔자술이 이제 유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팔자술이 아니라 정확하게 십자술이야. 그러니까 연월일시에다가 태월 간지까지. 그러니까 총 10글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웠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난삽하니까 이거를 송대 서자평이 태월의 간지를 빼버리고 연월일시로 정착시켜서 일간을 위주로 하는 것을 만든 게 자평명인데, 역사가 한 1500, 600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주학의 역사를 쭉 보면 한 3500년 정도 됐는데, 2000년 동안은 그렇게 본 게 아니야. 그리고 그게 단순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그 서자평이가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우리 팔자 공부가 다 자평명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리는 원래 그게 아니다. 근데 그 자평명리가 나오기 전에 무엇이 유행했냐면, 그때는 삼명술이라고 했어요. 삼명술. 그 삼명술이 고법, 팔자 고법의 최고봉이 삼명술이었어요. 삼명술은 기본이 다른가, 기준이. 우리는 자평명리에서는 뭘 기준으로 하죠? 최 1단계를 일간으로 보잖아, 그지? 일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라 그러지, 그지? 신. 그래서 뭐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렇게 아신, 그렇게 해서, 그지? 보는데, 원래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규정할 때 그 가장 기초 단위의 그 체가 뭐였냐면, 록명신의 3단계로 구분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해의 천간을 록이라고 그랬어요, 록. 우리 선생님은 무슨 생이세요? 무자생. 무자생이다. 그러면은 무토가 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니까 쥐띠잖아요, 그죠? 그 띠가 명이에요, 명. 그 다음에 무자의 나붐오행이 신이야. 이렇게 3단계로 어떤 사람의 기초단위 체를 정했어요. 그러면 3위1체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 세 가지 기준을 놓고 그 사람의 우리가 인생사의 기륭화복을 논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서자평이가 그러지 말고 일간을 그냥 체로 놓자. 그리고 그거를 신이라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록명신에서. 록이라는 말도 안 썼고, 명이라는 말도 안 썼고, 신이라고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평명리가 어떤 한계를 드러냈냐면은, 안 좋다, 좋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시에 합격을 했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근데 내가 사시에 합격하던 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나고 망해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했다. 아버지는 관제를 심하게 겪으셔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계신다. 그 해에. 근데 나는 사시에 합격했다.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어떤 사람이 2009 올해 퇴직을 했어요. 근데 퇴직을 하면서 올해 아주 다 시점을 잘 맞춰가지고 가장 많은 내가 예를 들어서 퇴직 수당하고 퇴직금을 내가 받으면서 퇴직했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쁘다고 하는 놈은 직장을 받으니까 나쁘다고 그럴 거고, 좋다고 하는 놈은 너 퇴직금 많이 받았으니까 좋다고 할 거고, 그러니까 무슨 이해는 별로밖에 안 되잖아요. 좀 다른 거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퇴직을 했다라는 것은 록이 끊어진 거야, 록이. 아시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 해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명리가 쌍전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 해가 가기 전에 총탄에 맞아서 죽었어요. 일단 죽었으니까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좋았던 거는 또 뭐야, 당선됐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게. 신체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 그치? 근데 명리는 어떻게 됐어? 쌍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말이야 다 추모하고 전설의 인물이 됐어, 그 사람이. 그런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구분을 했어요. 기륭화목을 록이 좋냐 안 좋냐, 명이 좋냐 안 좋냐, 신이 좋냐 안 좋냐. 그러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거 일간으로 그냥 끌어와가지고도 엄청 복잡한데, 응? 그러니까 너무 그 록명신 삼병학의 지체가 복잡하고 난삽하니까 작평이 이렇게 하지 말고 복잡하고 난삽한 가지들을 다 떼내고 뭘 만들었냐면 그냥 작평 명리를 만든 거야. 일간 위주로 해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둬가지고 권형, 그러니까 중화. 근데 중화라는 말을 즐겨 쓰는 놈치고 사주 잘하는 놈은 아무도 없어요.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는 거야. 책을 잘 안 읽은 거지. 사주책의 명리사에 중화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보통 고법을 읽으면 권형이라는 말을 잘 쓰고, 고법을 식법을 해서 절충이라는 말이 제일 아카데믹한 거야. 여러 가지를 절충시킨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근세의 이제 대가가 설하고가 어떻게 했냐면 세력의 균형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힘이 세면은 억누르고 힘이 약하면은 세게 해주는 거야. 세력, 세기의 중화를 가지고 만든 억부용신 체계를 만든 거예요, 설하고가. 근데 그 설하고 이론의 한계라는 게 보면은 우리는 말이에요. 명리라는 것은 이와 기 양쪽을 다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주가 차가우면 어떻게 해줘요? 따뜻하게 해주지. 그 다음에 사주가 마르면 어떻게 해? 적게 해줘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힘이 세면 약하게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강약도 조절하고 조습도 조절하고 한난도 조절해야 되는 거야. 이 3자를 다 조절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세 개를 잘 융합시켜가지고 한 학자가 저는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강만 공부한 놈들은 뭐 난강 자연론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중술사가 말이야, 한 10만 명, 20만 명을 봐도 말이에요. 격국성패하고는 무관한 사람들만 맨날 만나기 때문에, 격국용신 필요 없다는 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가 경험한 아주 편협한 세계. 예를 들어서 술사라는 게, 고급 술사들도 있고, 고급 사교계에서 활동하는 술사들을 보면은, 격국성패하고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놈이 다 격국이 일단 부합되냐, 안 되냐의 문제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놈은 뭐 물상이나 봐야 되고, 어떤 놈은 형충이야만 봐야 되고, 다 그 클래스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하나적이게 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기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할 만큼 한 놈들은 어떻게 이거하면서 다시 고법에서, 삼명의 고법에서 또 답을 찾으려고 또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죽탄 짬뽕이 돼 있는 거야, 그냥 사주계가. 그러니까 학문적인 원칙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00년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명리를 한 1년 반 정도 독학을 해서 나왔는데, 내가 이제 어떤 이제 관을 수립하고 보니까, 사주가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부정하고 긍정하고 하는 단계를 밟아서, 이제 내가 좀 보는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로, 어느 단계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내 인생사에게 지나온 시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찾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뭐 많은 이쪽에 뭐 관심을 갖고 있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명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영문관도 가보고 뭐 이제 유명하다는 사람 가보고 또 뭐 기본적으로 저술의 저자들은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저자들은 다 만나봤는데 진짜 이제 웃겼어요. 웃기고 얘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한참 아래 단계에 있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인식하게 됐어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듣겠어요. 왜 얘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다 알겠는데 내가 한 수 지도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잘하면은 이 계통에서 내가 1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수렵게 마켓이 절대 작지 않으니까 한 판에 쓸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고 했는데 그래서 뭐 갑자기 뭐 하루 강아지가 지존이라고 그러면서 나오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수렵계에는 저를 순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질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2004년도부터 해서 3년간 쉬었는데 쉬는 동안에 아주 이제 안 좋고 나쁜 소문들이 많이 돌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귀인이에요, 귀인. 다 나를 알더라고. 뭐 좋든 안 좋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사실 저는 수렵게 사람들을 그렇게 교류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2000년도에 제가 등장할 때 접촌수 써머리라는 책을 하나 이제 제가 써서 나오면서 너무 팔짝이 지식체가 난삽하니까 다 잘라서 가장 제가 이렇게 슬림하고 심플한 책을 하나 딱 들고 나왔어요. 이게 현대명리의 진수다 하고 나왔는데 또 제가 공백기를 거쳐서 근자에 제가 저술을 하면서 팔자명리가 너무 난삽하고 방대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팔자명리를 가장 제가 방대하게 펼쳐놓은 인쇄가 됐어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팔자명리를 방대하게 펼쳐놓은 거예요. 명리 저술을 제가 30 넘게 했는데 팔자에 그러니까 지신,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 체계를 수립했지만 고법들도 다 제가 주해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팔자명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일간을 그냥 신으로 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 롱명신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체계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거의 저술을 이제 한 30권 정도 넘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정리할 때 이유가 있었어요. 왜 갑자기 한번 수렴해가지고 간단하게 했다가 갑자기 제가 방대하게 펼쳤냐. 자평명리의 시대를 제가 끝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업도 해보고 해서 좀 망가졌는데, 미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풍수 비즈니스가 이제 서구에는 굉장히 빅 비즈니스로 되어 있는데, 이 팔자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장벽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영어권으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술법 체계를 다 바꿔야겠다. 옛날에 서자평이가 십자술의 복잡한 이론 체계를 팔자의 일간 체계로 놨듯이, 커팅하고 그냥 오자술, 그러니까 십자술에서 팔자술, 그죠? 8글자. 그 다음에 팔자술에서 오자술에 대한 새로운 이제 제가 명리 체계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제 한국이 이제 원류가 되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클래스가 오자술을 처음으로 가르치는 이제 클래스가 되는데, 그럼 오자술인데 팔자명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자술에서 가르치는 모든 팔자명리 고급 기법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론들을 그대로 팔자에 적용하면 다 되게끔 되어 있어요. 종종 내가 이제 팔자 오자를 섞기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저하고 인연이 되니까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저를 따라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몇 주 되지 않는 한 40시간 정도를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술사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확한 그런 술법들을 여러분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우선 오자술, 팔자를 뽑는 방법도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보충교육이 이루어질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부터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에 하는 것만 하는데, 오자술 뽑는 법은 이제 자기 일단 사주를 세우는 방법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여기 가운데는 여자분 생년월일시가 어떻게 되죠? 생년월일시가 70년 8월 12일이요. 음력으로. 네. 시가? 자시요.
자식. 자, 이렇게 그 본명, 그러니까 여자의 명이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남자 생년월일시가 어떻게 됩니까? 네, 1963년이요. 네. 11월 9일입니다. 시간이 인시. 예. 자, 우리가 팔자명리는 이 사주 이제 팔자를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만세력을 가지고 일주를 찾아야 되니까 만세력을 보지만 일단 오자술, 그러니까 8글자 팔자가 아닌 오자술을 하려면은 그냥 생년월일시만 들으면은 바로 그 사주를 세울 수 있어요. 사주 오자술이 되는 거죠, 사주가 아니라. 그래서 남자는 순행하니까 자 이게 63년생이면 범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개묘생이구나. 토끼땡이거든요. 개묘인데, 자, 이 사람이 개묘생이니까 이렇게 개묘, 이렇게 처음에 쓰는 거예요. 개묘.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판서예요. 우리가 이제, 자, 팔자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판서잖아요. 자, 그래서 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축. 이게 월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세가면 되는 거예요. 숫자대로 아시겠죠? 당사주 베이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일이면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시잖아요. 그죠? 인시면 여기서부터 유에서부터 자, 축, 인 이렇게 해서 해시로 놓고 원래 시간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가 되지, 그제? 그제? 오자술이라고 하고 또 요것은 별도로 놓고 여기에는 간지술. 그러니까 원래 당사주는 지지만 쓰잖아요. 그제? 식간수를 쓰기 때문에 처음에 생년을 개묘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글자를 포국한다고 해서 오자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자술로 해서 팔자술과는 비교되지 않게 너무 정확하고 정교한 제가 술법들을 구사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마스팅하면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모든 술법의 기본적인 스킬은 팔자술 스킬에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우면은 이 사람이 건명 63년생의 사주가 되는 거예요. 내기둥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자는 좀 다르다. 여자는 70년이면 무슨 생이지? 경술인데 여자는 자 거꾸로 진행하는 거예요. 역순으로. 자 여기서부터 8일이죠. 그죠? 8월 하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2죠. 그죠? 자 12면 이게 한 바퀴 다 돌면 이게 13번째 글자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쭉 가서 하면 진이 12번째 글자가 되겠죠. 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진인데 이 사람이 무슨 시? 자시. 그럼 똑같은 글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시. 자, 우리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1하고 시가 뭐다? 착이다. 그럼 알겠지? 그지? 그렇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거하고 이거가 뭐야? 오합관계다. 이런 걸 일단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하고 이것도 뭐야? 오합관계잖아. 합. 그지? 이 사람은 배우자하고는 어떻게 된다? 실충관계다. 그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하니까 뭐 하나, 둘, 셋 이러지. 이게 연습하면 금방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배우자하고는 깨지고 자식하고 배우자하고도 깨지니까 가정사는 어떻게 탁 나와 안 나와? 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전 세계에 이런 수법은 없어요. 금방 탁 내가 들으면서 수식만 갖고도 내가 탁 숙명적인 걸 읽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니 그래? 딱 이렇게 끝날 거 아니야. 딱 들으면 내가 안다 말이야. 굉장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글로벌하게 제가 한번 사고를 한번 치려고 하니까 내가 바깥에 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그 문파가 전멸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제가 다시 진격할 건데 그래서 지금 문화를 양성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라고 지금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식하고의 관계가 합하게 돼 있잖아요. 자식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체를 일단 타고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기껏 배워서 이제 일수, 삼수 이런 것만 공부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사주를 펼쳐놓고 나면은 우선은 뭘 해야 되느냐?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죠. 뭐냐면은 아까 롱명신에서 명이라고 그랬잖아. 명주. 그제? 예. 이 글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글자와는 몇 수고, 이 글자와는 몇 수고, 이 글자와는 몇 수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각 수리가 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많지 않았어. 여기에 각각 성살들이 배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성이고 이거는 무슨 살이고 그 살이라는 것이 곧 포태예요. 우리 12운성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은 이 묘라는 것은 묘는 내가 예를 들어서 토끼띠면은 이 토끼띠를 기준으로 해서 같은 이 묘의 글자는 장성의 글자가 돼요. 장성.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축이 뭐가 되는지 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 목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목명을 기준으로 축은 무슨 살 붙이는 거죠. 공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월살이 되는 거예요. 응? 이게 뭐냐면은 제살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무슨 살이 되냐면은 지살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월살은 어떻다? 여러분 우리 신살론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조금 자기가 좀 이제 공부 이제 좀 흉내내가지고 조금 오소독스하게 자기 딴에는 배웠다고 하는 놈들은 신사를 부정하잖아요. 정말 모르는 애들이 진짜 엽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신살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연살이 있다, 도화가 있다. 그럼 끼가 있더라. 근데 얘 보니까 도화는 많은데 끼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사를 그냥 부정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작동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합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살이 있는 사람이 도화가 오합 체계에 의해 가지고 합되는 사람은 끼를 드러내는 거야. 합되지 않으면 끼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이라는 여러분 오늘 나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배운 게 뭐예요? 합작 배우죠. 합작. 음량의 합작. 합작이라는 것도 모르는 놈이 뭐 10인살 안 맞던데 이러니까 얼마나 멍청한 얘기가 되겠냐고. 그런 놈들이 자기만 모르고 그만두면 되는데 또 선생의 지위에서 또 얘기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기껏 뭐 팔자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들을 다 무시하고 신살만 또 가르치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근데 신사를 중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뭐가 빠져있냐면 키워드가 빠져있는 거야. 원칙이. 신살.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화계가 있다. 화계가 중요하냐? 아니면 화계가 뭐가 되야 되냐? 합작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신살들이 배열돼도 합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살의 특징이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이 사람은 합작하지. 그러니까 신살의 합작이 작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월살은 도대체 뭐냐? 달이다, 달. 달이 뭐냐? 어둠 속을 비춘다. 어둠 속을 비추는 게 뭐냐? 어두운데 사람이 가는데 길을 비춰줘야 돼.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월살이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한다? 사회사업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월살이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인드나 의지가 없더라. 그건 합작이 됐다? 안 돼 있는 거야. 합작이 되면 그런 게 일어나는 거야. 저지르는 거야. 마음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다 구분된단 말이에요. 합작이라는 게 몹시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또 의외로 충이 합작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이제 그런 작용들을 나하고 이제 배울 거예요. 또 그것이 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또 그것이 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 글자들을 배우는데 서류를 좀 적어놓고 있으면서 좀 예를 좀 들어서 첫 시간이니까 좀 나중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사주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자부터 해까지 각 글자가 어떤 거라는 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공부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 그 전승된 이제 당사주라는 것은 그냥 그 당사주는 예전에 이제 달마 조사에서부터 비롯됐는데, 국내에서는 순행역행을 하지 않아. 남자든 여자든 다 그냥 순행해서 사주를 세우거든요. 지지만 가지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안 되고. 우선 여러분 이제 식간을 어떻게 이제 스킬 처리하는지까지 이제 최종 단계까지 공부하는 게 그 이표신기라는 이제 책이에요. 이표신기는 아직 출간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얘기만 해보될 건데, 지금 요거는 우리 이제 여러분 그 선배 제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책을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12페이지 한번 봐요. 자, 이 책은 인트로에서 12부호를 공부하는데 12지지, 자에서부터 해까지 이렇게 있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2성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12운수에 가서 이제 포태를 공부하는데, 여기서는 12성, 12살,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2성을 보면, 기획, 건파, 간문, 복역, 고인,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는 곧, 뭐다? 자귀성이 되는 거예요. 축은 곧 뭐? 축액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는 인권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는 묘파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월일시 사주를 세우면 두 가지, 사주를 읽는 큰 두 가지 틀이 있어요. 자, 따라해봐요, 저. 자, 첫째, 원형이정. 원형이정이라는 것은 연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봄에 나서 여름에 성장해서 가을에 중장년기를 맞아서 시의 글자에서 어떻게 된다? 노년, 종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에 그 사주에 어떤 글자가 나열될 때 제일 끝에 묘라는 글자가 딱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묘파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년이 굉장히 불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생시묘파. 그제? 묘파가 불리하다. 그 다음에 진간, 사문, 오복, 미역, 신고. 어떤 사람이 연월일시에서 일에 신이 있다. 그러면 신고가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것을 내 배우자가 고독하다고 하면 안 돼. 원형이정을 읽을 때는 내 자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년에 고독성이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원형이정과, 그 다음에, 자, 따라해봐요. 금묘하실. 금묘하실이라는 건 육친궁이에요. 그러니까, 본명, 나와, 그 다음에 월은 뭐야? 부모 형제고, 일은 뭐야? 배우자고, 신은 자식. 필기별로 안 해도 돼요. 책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 일단 듣고 쭉 가다가 이 책에서 내가 읽어줄 때 여기 있지 아까 했던 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가서 뭐 녹음한 사람은 녹음 들어도 되겠지만은 그냥 이 책을 나중에 읽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형이정을 볼 때는 사주 자체를 뭘로 본다? 채로 둔다. 그지? 금묘화시를 적용할 때는 연지만 채로 둔다. 이게 체형분할의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1차 체형분할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살이 있는데, 자, 그럼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회살, 화개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한자씩 이렇게 어때요? 자, 따라해봐요. 자,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이렇게 12개의 신살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신살은 글자에 그대로 붙는 게 아니에요. 각 글자마다 좀 다르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배정되는 거예요. 아까 12성은 글자에 바로 붙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읽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12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다. 지지의 12글자는
자,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과 같은 식으로 각각 세 글자씩 묶어 외워둡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모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5글자씩 이격시켜서 세 글자에 아까 합이 되는 글자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사주를 탁 할 때 어떤 글자가 합작되었구나를 알고 또 운이 오면은 운의 글자하고 사주하고 어떤 글자가 합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둬야 된단 말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자, 해묘미, 해묘미, 인호술, 인호술, 사유축, 사유축, 신자진. 신자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수파역 이렇게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해는 뭐예요? 12성이? 수성이지, 해수성. 그제? 예. 묘는? 하. 묘파성이지? 예. 그 다음에 미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묘미만 외워두는 게 아니라 수파역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외우게끔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한다. 그 다음 13페이지 한번 봐요. 해묘미 삼합이 뭐냐면은 목명이 돼요. 목명. 해묘미가 목국이잖아, 그제? 예. 그래서 목을 만들어내요. 목기운을. 그래서 목명이라 그래요. 인호술 삼합은 뭐라고 한다? 화명이라 그래요. 사유축 삼합은 금명이에요. 수국, 신자진 삼합은 수명이에요. 자, 아까 우리 계묘생은 무슨 명? 계묘생은 목명. 명명. 자, 자평명리에서 일간이 뭐예요? 신. 어? 신. 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금명이라고 그러잖아, 그제? 신일주라고 그러고. 그거는 자평명리에서 신만 그런 거지. 명주 자체는 목명인 거예요, 목명. 이 사람은 목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 경인생이었나? 경술생은 무슨 명? 화명. 나는 화명인 거야, 화명. 아시겠죠? 자, 양띠는 무슨 명? 호랑이띠는 무슨 명? 그렇죠. 뱀띠는 무슨 명? 돼지띠는 무슨 명? 목명. 그래, 그렇게 했다. 목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자수를 취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술생이다 이러면은 경술생이면 목명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명 쓰고 경술부터 해서 이렇게 글자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목명이다. 자, 그래서 왜? 자, 잘 보세요. 해를 기준으로 한번 봐. 자, 어떤 사람이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가 전부 다 똑같은 무슨 명? 목명이 되지, 그치? 예. 그쵸? 목명이라는 것은 해, 묘, 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해봐요. 자, 여기 보면은 돼지도 목명, 토끼도 목명, 양띠도 목명이잖아, 그치? 그러면 돼지를 보면은 이거는 무슨 살이냐면 지살이에요. 자, 따라해보자. 지살. 지살. 자, 돼지가 요구를 보면은 무슨 살? 장성이라고 그래요. 자, 장성. 자, 따라해봐. 장성. 장성. 요구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화계라고 해요. 화계. 화계가 돼요. 아시겠어요? 예. 자, 화계가 되면은 자, 어떤 사람은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돼지띠다 이러면은 돼지띠면은 자, 목명 뭐라고 적냐면 지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처음에. 알겠어요? 예. 자, 어떤 사람은 토끼띠인데 토끼띠도 목명이잖아. 그지? 예. 같은 목명이지만 목명 어떻게 적는다? 장성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토끼띠인데 양띠인데 양띠면 목명 뭐라고? 화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사주할 때 이렇게 쓰면 좋겠냐 안 좋겠냐? 안 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신사라고 기본적인 재료는 한자를 자꾸 연습해가지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삼합의 각 처음 글자는 지살이 되는구나. 알겠지, 그제? 예. 그 다음에 중간 글자는 장성이 되는구나. 끝 글자는 화계가 되는구나. 대강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아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술이었어요. 술인데
어떤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오가 있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뭐야 화계지. 예. 그 이거는 뭐야 장성인 거는 금방 알겠죠. 아, 하계와 장성이 합작되는구나. 수로 합작이라는 것도 알죠, 그죠? 또 수는 예성이고 오는 복성이지. 예복이하고 수로하고 화, 장 이렇게 합작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적으로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은 너무너무 이제 사주를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잘 연습을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든지 자 인신사회에 태어난 사람은 인신사회의 요 네 글자를 뭐라 그러면 사생의 글자라 그래. 사생 산행. 이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신사를 뭘 타고났을까? 지사를 타고났어요. 지사. 그치? 예. 그 다음에 좌우묘유에 태어난 사람은 뭘 타고났을까? 장성을 타고난 거야. 그치? 장성을. 어떤 사람이든지 진술충미에 타고난 사람은 뭘 타고난 거야? 화계를 타고난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신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하면은 지산이라는 것은 이 역마계통의 글자들을 일단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사람이 저 호랑이띠예요, 저 뱀띠예요, 저 원숭이띠예요 이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넌 전 세계를 주유하면서 여기저기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무속인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날 어떻게 이 무속인들이 말이야 운에서 합작이 탁 돼야만 탁 들어오게 돼 있어. 접신도. 근데 무속인들이 지가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라. 배운 게 있어요. 배워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명에서 월살이 딱 합작될 때 탁 들어오는 거야 이게. 안 들어오거든. 안 들어오면 할 얘기가 뭐 있어. 보이는 게 띠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너 당신은 많이 돌아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자음우유 사정의 글자를 보면 전부 다 무슨 글자라고 했잖아 내가? 현침. 야 너 칼자국이 있어 이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안 들었어요? 가면 칼자국 있다고 얘기하잖아. 대한민국에 나이 50 먹으면 칼자국 한 번씩 다 있는 거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화계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랬지? 공줄 있으니까. 뭐 간단한 거야.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다 해. 자 근데 지살에 태어난 사람은 뭘 하느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움직일 때 움직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 그지? 예. 움직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선전해야 된다 말이야, 선전. 선생이 부산에서 가르치고 선생이 내년에 미국에 간다. 미국에 갈 때 선생이 그냥 가가지고 몇 단에 헤딩할 일이 있어요? 그럼 뭘 하게 되겠어 내가? 프로퍼겐더 할 때 선전한단 말이야. 선전을 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살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선전을 하려면은 좋은 걸 특화해서 선전하겠어요? 나쁜 것도 같이 선전하겠어요? 나쁜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감추지? 좋은 것만 선전하죠. 프로필에 저 옛날에 뭐 옆집 유부녀도 따먹었어요. 이런 프로필 놓는 게 어디 있어? 그거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뭘 하지? 감춘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지살에 태어난 사람. 육친의 역사 속에 감추어둔 역사가 지살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뭔가 감춘 게 있는 거야. 선전이라는 것은 끄집어내서 하잖아, 그치? 하여튼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인신사회생이 왔다, 이러면은, 돼지띠가 왔다, 이러면은 말이야, 또 뱀띠가 왔다, 이러면은, 너 전세계 돌아다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치? 너는 굉장히 선전 요소에 능한 사람인데, 네가 사실은, 중에 좀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은 감추어두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얘기잖아, 자기지. 그럼 뭐를 좀 감추고? 너무 좋은 대학이라도 안 나왔으니까 얘기 안 하려고 할 거고, 뭐 육친간에 뭐 죽은 사람도 얘기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감추어두는 게 있다. 그러면서 좋은 것만 공표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럼 좌우묘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좌우묘. 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간단한 거예요. 뭐 칼자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칼자국이 있는 것은 사수가 뭐가 있어야 칼자국이냐면 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신액이 현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뭐야? 말 띄면은
유가 있거나 또는 그 뒤쪽으로 묘진사오, 오묘파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 칼자국 있고 신액이 있단 말이야. 칼자국 있는 거 하나도 신통하게 맞추면 놀라운 거지. 칼자국 있지 그런데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지? 칼자국 있나? 옛날에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카타칼로 한번 잠깐 빈 건 있는데 뭐 밀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좌우묘유가 뭐가 있으면 사수, 파가, 형이 있으면은 칼자국이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좌우묘유는 어떤 게 장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직에 조그만 뭐 모임, 동창생 모임이라도 회장만 시켜주면 잘해요. 안 하면은 뭐가 돼? 참석하는. 조직에 협조도 안 하고 조직에 깨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대게 만들어주면 되고 나대게 안 해주면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명주에서 차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화계라는 게 뭐냐? 화계, 진술충리. 화계라는 것은 뜻이 우리가 왜 화려함을 돕는다는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한번 싹 우리 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토라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봄 한참 봄 있다가 갑자기 여름 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봄 기운이 한번 어떻게 돼? 한번 싹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는 새로운 기운을 만드는 거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도 여름 뜨거운 기운을 한번 잡아서 수렴해서 죽인 다음에 가을이라는 냉기가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토기운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 전에 어떤 과거의 기운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래서 진술충미가 무슨 거야? 토를 우리가 그래서 조화를 짓는다고 하는데 토가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 이제 입고 이런 거 배워요. 진술충하면 뭐가 입고되고 임묘되고 하는 거 이제 배우는데 일단은 하나 땅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 토가 탁 터지면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지진으로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돼? 몽땅 빠져가지고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열심히 구워서 팝콘 튀기듯이 해서 튕겨 나오는 거야 화산처럼. 그러니까 새롭게 보는 게 있죠, 그죠? 예. 대박을 터트리는 게 있지만 죽는 것도 많아요. 그게 왕자인묘설이라는 건데 잘 봐요. 우리가 술은 무슨 고? 화고예요. 화고. 인호술이면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지금 몰라요. 그러면 술이라는 글자를 탁 치면은 말이야 축이나 아니면은 진이 치면 뭐가 튕겨나와? 화가 튕겨나와. 그래서 그 화를 먹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팔자에 화가 있는 놈은 말썽이야. 화가 어떻게 된다? 쏙 들어가요. 그래서 왕자인묘설입니다. 이미 있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게. 그걸 잘 몰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잊고 일어날 때 이제 가르쳐 줄 텐데 어쨌든 진술충미라는 게 뭐냐면은 한 번은 싹 뭐야? 죽었다는 거야. 그제? 예. 지진 갈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용띠다, 개띠다, 소띠다, 양띠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말이야. 부모와 이 선대를 아주 그냥 좀 엿먹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이전 선대 가세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한 번 딱 몰락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한다? 새롭게 뭐야? 복구해 나가는 운명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 선대의 몰락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 우리 학생이 선생님 저는 우리 집 제가 용띠인데 뭐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있어봐라. 네가 지금 나이 30이니까 이런데 한 40쯤 돼봐라. 집안이 아마 쑥밭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집안이 그냥 선대 몰락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 부응하고 복구한다. 끝내고 시작되는 것을 반복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 족보를 복원하네 뭐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전부 다 화게 띄인 사람들이야. 집안에서 아무도 족보에 관심 없는데 우리 가게를 다시 세워야 되네 뭐 족보 작업을 해야 되네 찾는 사람들은 다 화게라고. 진술충미가 그런 거예요. 용띠, 개띠 또 뭐야? 양띠. 야 너는 화명, 화계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선대 몰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마음만 있지 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고? 합작되는 사람이 만들어낸다고. 합작 아시겠습니까? 합작이 뭐예요? 해묘미,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이 합작이라고.
합작하는 사람이 그거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띠다. 개띠가 내가 선대 역사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 가세가 기울었는데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은 이 사람 팔자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인이나 오가 일단 사주에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진다. 근데 그 인이 예를 들어서 1에 있으면 언제 한다? 원형이정에 의해서 중년에 한다. 시에 있으면 언제 한다? 말년에 다 보고 난다. 이렇게 다 생각해야 돼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다 알고 난 3명이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요렇게 합작하는구나. 12성살. 지금 우리가 간파명원에서 배울 것은 선생하고 배울 것은 12지지와 12신살, 12성살, 12성, 12살, 12지 이렇게 일단 12부에 대해서 배울 것이다. 선생하고 배우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살 합작, 후퇴 합작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표시기로 가면 이제 식단 이론들을 우리 공부하게 돼요. 허자론도 공부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사주는 여러분들 8글자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갈 때 뭘 이사를 와가지고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살던 집으로 다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30평짜리 살다가 한 60평짜리로 옮겼는데 잘 안 돼가지고 옛날 그 동네 30평짜리로 다시 이사를 갈 때가 있잖아. 그때는 백발백중 어디로 간다? 화개살 방향으로 이사를 가게 돼 있어. 반드시 화개살 방향으로 이사를 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5분 쉬었다가 지금 몇 시지? 식사를 하시나요? 6시 15분. 6시 12분. 여러분 식사하시고 몇 시? 가겠습니다. 아니 몇 시에? 30분에